제목 홍당무 쥘 르나르란 프랑스 사람이 썼네. 소개하는 글이야 그냥.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가 있어요. 유난히 커다랗고 못생긴 아기 오리 한 마리가 다른 동물로부터 놀림받는 이야기. 온 세상이 눈과 얼음으로 꽁꽁 언 겨울 동안 추위와 외로움을 꿋꿋이 이겨낸 아기 오리는 봄이 되자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아름다운 백조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못생긴 얼굴로 놀림을 많이 받았던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기, 반으로 해서 글을 썼다는 얘기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썼다는 얘기야, 이야기를. 그걸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그래. 자전적인 소설. 하지만 안데르센은 미운 아기 오리가 백조가 되었듯이 커서 온 세상 어린이들의 사랑받는 작가가 되었지요. 여기 또 한 사람,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르나르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 같지? 몰라, 남자 같은데. 르나르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큰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빨간 머리카락에 주근깨 투성인 아이, 홍당무. 형과 누나에게 따돌림 당하는 홍당무. 어머니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홍당무. 사랑받기 위해 가끔 거짓말도 하는 아이, 홍당무. 홍당무에게 집이란 결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곳일 뿐. 얼음장처럼 냉정하고 신경질적인 어머니, 자기를 우습게 아는 잘난 형과 누나, 그리고 홍당무의 아픔을 알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기만 하는 아버지. 어느 누구도 홍당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도 않았어요. 홍당무는 처절하게 외톨이입니다. 홍당무는 미운 아기 오리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백조가 될 수 있을까요? 제목 홍당무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야. 닭장문.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르픽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픽시와 르픽 부인, 딸 에네르, 에르네스틴과 큰아들 펠릭스, 그리고 막내 아들 홍당무가 가정부인 오노린 할멈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막내를 이름 대신 홍당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새빨갛고 얼굴이 주근깨 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의 귀찮은 심부름은 늘 홍당무의 차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유, 오노린 할멈이 닭장문을 또 안 닫았네. 창밖을 내다보던 르픽 부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펠릭스를 쳐다보았습니다. 펠릭스, 닭장문 좀 닫고 오렴. 싫어요. 저는 닭 시중이나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겁 많고 게으른 펠릭스는 책에다 코를 박고는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에르네스틴, 내가 좀 닫고 오렴. 엄마, 저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나가요? 저는 무서워요. 에네르스, 에르네스틴은 창밖을 한번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고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맞아, 홍당무가 있는 걸 깜빡했네. 홍당무야, 내가 가서 닭장문을 닫고 오너라. 엄마, 저도 무서운걸요. 홍당무는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큰 녀석이 뭐가 무섭다는 거야? 잔말 말고 얼른 갔다 와. 르픽 부인은 홍당무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 홍당무는 수점서만큼 용감해요. 에르네스틴이 홍당무를 치켜 세우자 펠릭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홍당무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아이예요. 형과 누나가 이렇게 말하자 홍당무는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밖이 너무 어두워 나가겠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홍당무야 말로 진짜 겁쟁이였거든요. 그러자 르픽 부인이 홍당무를 노려보며 위협하듯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불빛이라도 비춰줘? 홍당무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르픽 부인은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펠릭스도 재미있다는 듯 희죽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에르네스틴이 촛불을 들고 복도 끝까지 홍당무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현관 앞에서 누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당무가 마당으로 반쯤 나갔을 때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겁이 난 에르네스틴은 홍당무를 버려둔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나! 에르네스틴 누나! 홍당무는 겁이 나서 어둠 속에 꼼짝 않고 선 채 누나를 불렀습니다.
홍당무는 다리가 후들거려 힘을 잔뜩 주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따금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홍당무를 휘감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늑대나 여우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입김을 불어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홍당무는 차라리 눈 딱 감고 닭장으로 뛰어가는 게 나을 듯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닭장으로 달려간 홍당무는 닭장 문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꼬꼬대 꼬꼬. 발소리에 놀란 닭들이 날개를 푸드덕거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나야. 닭들의 소란에 더욱 겁이 난 홍당무는 힘껏 닭장문을 쾅 닫고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야 마음이 놓인 홍당무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당무는 자신이 자랑스러워 뻐기듯 가슴을 내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칭찬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형과 누나는 여전히 책만 읽고 있었고 르픽 부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홍당무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당무야, 이제부터는 매일 밤 내가 닭장문을 닫도록 해라. 알았지? 홍당무는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르픽 부인의 심술궂은 얼굴을 보자 입이 붙어버렸습니다. 자고새. 다음 날 홍당무에게 더 싫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르픽 씨가 사냥을 다녀온 것입니다. 르픽 씨가 사냥을 다녀온 날이면 펠릭스는 잡아온 짐승의 이름을 적는 일을 했고 에르네스티는 짐승의 깃털을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당무는 아직 살아있는 짐승의 숨통을 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구들은 홍당무가 사나워서 그 일을 잘하리라고 마음대로 정했던 것입니다. 르픽 씨가 사냥 망태를 식탁 위에 쏟아놓자 그 안에서 자고새 2마리가 나왔습니다. 자고새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흔들며 푸드덕거렸습니다. 빨리 죽이지 않고 뭘 꾸물거리니? 르픽 부인이 홍당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름을 적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너는 키가 작아서 칠판에 손이 안 닿잖니? 그럼 제가 제가 털을 뽑을게요. 그것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야. 홍당무가 간절히 사정을 해도 르픽 부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홍당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자고새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개를 잡고 목을 확 비틀어, 알았지? 식구들이 자고새 죽이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홍당무는 양손에 자고새를 한 마리씩 쥐고 목을 졸랐습니다. 손에 자고새의 꿈틀거림이 전해졌습니다. 이 녀석아, 미련하게 2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면 어떡하니? 르픽 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홍당무는 자고새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안간힘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속으로는 재밌으면서. 르픽 부인이 다 안다는 듯 말했습니다. 홍당무는 그 말에 화가 나 자고새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홍당무의 얼굴은 머리카락처럼 새빨개지고 온몸은 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고새는 아직도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홍당무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오래가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자고새의 2다리를 거머쥐고 발 뒤꿈치로 자고새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런 잔인한 녀석 같으니. 에네르스틴과 펠릭스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가엾은 자고새,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르픽 부인이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르픽 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가버렸습니다. 드디어 자고새가 축 늘어졌습니다. 자, 이제 됐어. 홍당무는 자고새를 식탁 위에 내동치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죽이다니. 르픽 부인은 머리가 으깨져서 피가 나오는 자고새를 살며시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확실히 좋지 못한 솜씨였어. 펠릭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홍당무는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죽인 자고새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홍당무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뒤 후식으로 수박이 나왔습니다. 수박은 새빨갛게 익어 아주 달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르픽 부인은 식구들에게 수박을 한 쪽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홍당무의 수박은 없었습니다. 홍당무야, 이제 수박이 없구나. 그래도 괜찮지? 너는 나를 닮아서 수박을 싫어하지 않니? 네, 엄마. 홍당무는 조금 화가 났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수박을 먹을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구들이 수박을 다 먹자 르픽 부인이 수박 껍질이 담긴 접시를 홍당무에게 내밀었습니다. 홍당무야, 이 수박 껍질을 토끼에게 가져다 주렴. 홍당무는 수박 껍질이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접시를 받쳐들고 토끼장으로 갔습니다. 홍당무의 발소리에 토끼들이 긴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홍당무가 토끼똥과 야채잎들이 널려있는 토끼장 한 귀퉁이에 주저앉자 토끼들이 어서 수박을 달라는 듯 홍당무를 에워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홍당무는 토끼들에게 수박 씨를 주고 자기는 접시 수박즙을 후루루 마셨습니다. 아, 달콤해. 홍당무는 만족한 듯 혀로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런 다음 식구들이 먹다가 남긴 수박의 빨간 살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모두 갉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껍질만 남은 수박을 토끼들에게 주었습니다. 홍당무가 토끼장을 나오니 비가 제법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크, 점점 더 쏟아지겠는걸? 홍당무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홍당무는 잊어버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오줌을 누지 않은 것입니다. 홍당무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마렵니? 안 마렵니? 보통 때는 마렵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리창을 깨트릴 듯 비가 오는 데다 바람에 나무들이 귀신 오는 듯한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뭐 괜찮을 거야, 안 마려워. 겁이 난 홍당무는 재빨리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르픽 부인이 와서 이불을 잘 덮어주고는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홍당무가 무서워한다며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눈을 감자마자 홍당무는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이라면 오줌을 누러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당무는 침대 밑에 요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르픽 부인이 늘 요강을 갖다 놓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조금만 싸면 금방 말라서 엄마도 눈치 못 챌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져서 홍당무는 눈을 감자마자 푹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홍당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문은 바깥에서 잠겨있고 창문에는 창살이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홍당무는 마룻박에 엎드려 침대 밑을 휘휘 저어 보았습니다. 요강이 없을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홍당무는 점점 부풀어 오는 아랫배를 두 손으로 꽉 누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기가 조금 쉬웠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홍당무는 몸을 비비꼬며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홍당무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순간 홍당무는 난로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오줌을 쏴 하고 쏟아놓고 말았습니다. 야단마다 걱정보다 시원한 느낌에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홍당무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벌써 창밖에는 먼동이 트오고 있었습니다. 르픽 부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홍당무는 아직도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르픽 부인은 얼굴을 찡그리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홍당무의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그 바람에 홍당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르픽 부인은 홍당무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이리저리 방 안의 냄새를 맡고 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르픽 부인은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엄마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 배가 아팠는데 요광이 없었어요. 홍당무가 르픽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르픽 부인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 요광을 치마 뒤에 감추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요광을 침대 밑에 밀어놓고는 온 동네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런 아이의 엄마라니 어쩌면 좋아. 르픽 부인의 목소리에 식구들이 모두 홍당무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저 녀석이 이불에 오줌을 쌌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어. 그런데 이것 좀 봐. 이 녀석이 해놓은 꼴을 보라고. 짐승한테 요강을 갖다 줘봐라. 짐승도 거기에 오줌을 눌 줄 알 거다.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르픽 부인은 악을 써댔습니다. 홍당무에는 맨발에 속옷만 입고 서서 원망스러운 눈길로 요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간밤에 그렇게 찾아도 없던 요강이 지금은 진주색 빛깔을 뽐내며 얌전히 침대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요강이 없다고 말해보았자 모두 홍당무가 뻔뻔한 아이라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해. 홍당무는 어금니를 악물고 요강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식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홍당무를 쳐다보다가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홍당무는 한동안 그대로 서서 요강만 노려보았습니다. 오노린 할멈. 씩씩거리며 홍당무의 방을 나온 르픽 부인의 눈에 운 나쁘게도 가정부 오노린 할멈이 띄었습니다. 할멈, 지금 나이가 몇이지요? 르픽 부인은 오노린 할멈에게 화풀이를 할 작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67이 됐었지요? 세상에, 이젠 할멈도 완전히 꼬부랑 노인이네요. 그래도 이날까지 병 한 번 알아본 적 없이 튼튼하답니다. 그래요? 하지만 할멈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할멈을 일으켜 세우면 할멈은 이미 숨이 멎은 다음일걸요? 르픽 부인이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마님, 너무하시네요. 그런 악담을 하시다니.
저는 정말 건강하다니까요. 글쎄요. 하지만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은 확실해요. 무슨 말씀을요? 저는 새색시였을 때만큼 잘 보이는걸요. 오늘인 할멈의 말에 르픽 부인은 갑자기 천장에 접시를 한 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찬장에서 접시를 한 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인 할멈이 접시를 건네주자 르픽 부인은 그 접시를 할멈의 코 밑에 들이대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이 접시의 얼룩은 뭐지요? 어디 얼룩이 있다고 그러세요?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르픽 부인은 심술궂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고도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멈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할멈 일을 도와줄 사람을 한 명 구하는 게 어때요? 르픽 부인은 인정 많은 척했습니다. 마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집 일은 죽는 날까지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죽는 날까지라고요? 르픽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님, 설마 설거지를 조금 잘못했다고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저를 내쫓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러신다면 저는 길바닥에서 죽는 수밖에요. 내쫓긴 누가 내쫓는다고 그래요? 나는 의논을 하자는 건데 할멈은 꼭 싸움을 하자는 것 같네요. 르픽 부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까는 꼭 내쫓기는 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설거지를 꼼꼼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래주면 고맙겠어요. 그런 할멈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나가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소문보단 인정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마님, 저는 아직 이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마님이 저를 쫓아내시면 저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억울하다고 떠들어댈 거예요. 하지만 제가 쓸모없이 진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제 발로 나갈 거예요. 냄비에 물도 끓일 수 없게 된다면 말이에요. 오늘의 할멈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할멈에게 실컷 화풀이를 하고 쫓아내려던 르픽 부인은 그쯤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물벼락 맞은 난로. 오늘인 할멈은 늘 난로 위에 냄비를 얹어놓고 물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이 많이 필요한 겨울에는 물론이고 기름기 있는 접시를 닦아낼 설거지 물이 조금밖에 필요 없는 다른 계절에도 늘 난로에 장작 두어 개를 넣고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했는지 이제는 냄비를 만져보거나 들여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끔 냄비에 귀를 기울여 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었습니다. 요강 사건이 있은 뒤 홍당무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믿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맞아, 그러면 되겠다. 홍당무는 무슨 좋은 생각이 났는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오늘인 할멈은 오늘도 여전히 냄비에 물을 보글보글 끓이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이 다 졸았나 보군. 냄비에 물 끓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오늘인 할멈은 물을 한 바가지 부었습니다. 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난로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더니 뜨거운 불씨와 제가 할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부엌은 금세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에고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냄비가 어디로 갔지? 난로 위에 있어야 할 냄비가 사라지는 바람에 오늘의 할멈은 그만 시뻘겋게 타고 있는 난로에 물을 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머나 이게 웬 난리예요? 르픽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냄비를 가져갔어요, 마님? 마님이 그러신 거죠? 오늘의 할멈은 화가 나 따지듯 말했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그 냄비는 우리 집 물건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이 냄비를 쓸 때마다 일일이 할멈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냄비가 없으면 난로에 물을 퍼부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멈이 잘못한 일을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오늘의 할멈은 문가에 서 있는 홍당무에게 물었습니다. 홍당무 도련님, 혹시 도련님이 냄비를 치우지 않았어요? 홍당무가 뭐라도 말하기 전에 르픽 부인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뭘 알아요? 그보다 오늘인 할멈, 냄비에 물조차 끓이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이 집을 나가겠다 했지요?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르픽 부인의 차가운 말에 오늘인 할멈은 입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고 흑흑 흐느꼈습니다. 엄마, 사실은 홍당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자 르픽 부인이 험악한 얼굴로 노려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인 할멈. 사실은 장작을 아끼려고 내가 냄비를 치웠어요. 홍당무는 마음속으로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하녀 아가트. 며칠 뒤 오늘의 할멈 대신 아가트라 불리는 젊은 처녀가 홍당무의 집으로 왔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가트는 팔에 냅킨을 걸고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당장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픽 씨가 큰 접시에서 고기를 덜어가자 르픽 부인이 아이들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펠릭스나 에르네스틴은 음식이 모자라면 큰 접시에 더 덜어다 먹었지만 홍당무는 한 번도 더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스도 마시지 않은 채 좋아하지도 않는 밥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밥을 좋아하는 르픽 부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이상한 가족이야. 아가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식사만 하는 이 집 가족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르픽 씨가 물을 들어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아, 제가 가겠어요. 아가타는 눈치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난 몰라. 일을 어쩌면 좋아. 아가타는 첫날부터 실수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리픽 씨 접시의 빵이 거의 없어진 게 아가트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가트는 빵 접시가 뚫어지도록 열심히 르픽 씨의 빵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르픽 씨가 마지막 빵 한 조각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가트는 쌩 소리가 나도록 달려가 찬장에서 커다란 빵 한 덩어리를 꺼내왔습니다. 눈치 빠르게 행동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르픽 씨는 냅킨을 집어 식탁에 올려놓고는 담배를 피우러 나가버렸습니다. 아가타는 커다란 빵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사 후 둘만 남게 되자 홍당무는 아가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트, 얼떨떨하지? 하지만 기죽지 마. 좀 지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될 거야. 네, 고마워요, 홍당무 도련님. 아가트는 어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단입 굿나잇. 끝났어? 아니네. 사냥총. 몇 주가 흘렀습니다.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펠릭스, 홍당무. 놀라고 있었다. 르픽 씨가 부르는 소리에 형제는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나 계속 앉아고 있어. 왜 그러세요, 아빠? 다리 줄여줘. 방학도 다 끝나가는구나. 너희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아빠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빠? 홍당무와 펠릭스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아빠가 사냥 갈 때 많이 따라다녔지? 이제 너희도 어엿한 사냥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끼리 사냥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당무리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르픽 씨는 대답 대신 엽총 한 자루를 두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기다랗게 생긴 총이야. 홍당무와 펠릭스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총은 한 자루면 충분하겠지? 사이좋은 형제는 뭐든 나눠 쓰는 거란다. 그럼 아빠, 저 가끔 홍당무에게 빌려 쓰면 돼요? 마음 좋은 듯한 펠릭스의 말에 홍당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펠릭스의 말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먼저 총을 맬래? 아무래도 형이 먼저 매야겠지? 아니에요, 아빠. 홍당무에게 양보할게요. 하하, 오늘은 펠릭스가 제법 형다운걸? 르픽 씨는 대견한 듯 미소 짓고 홍당무의 어깨에 총을 메어 주었습니다. 홍당무와 펠릭스는 함께 사냥을 떠났습니다. 홍당무는 처음에는 신이 나서 걸었지만 어깨에 맨 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홍당무야, 오늘 총을 실컷 메고 다니렴. 펠릭스가 너그러운 척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형이 최고야. 홍당무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총을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그때 참새떼가 나뭇가지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당무와 펠릭스는 숨을 죽인 채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참새들은 두 사냥꾼을 피해 포르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에이, 잡을 수 있었는데. 밉살스러운 녀석들. 펠릭스는 분해서 발을 쾅쾅 굴렀습니다. 하지만 홍당무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참새를 한 방에 맞히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당무는 펠릭스와 작은 나무 밑에 엎드려 참새떼가 다시 가까이 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아직 쏘지 마. 너무 멀어. 엎드려 있으면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펠릭스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참새들이 놀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법 큰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옳지, 저놈이라면 단번에 맞출 수 있겠다. 홍당무가 총을 조준했습니다. 어디 나도 좀 보게 비켜봐. 그래, 저놈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겠다. 펠릭스가 갑자기 홍당무의 손에서 엽총을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홍당무는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탕! 엽총이 불을 뿜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참새가 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펠릭스는 참새를 가지러 날듯이 뛰어갔습니다. 어느새 엽총은 홍당무의 손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홍당무는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펠릭스는 자랑스럽게 사냥을 가지고 휘파람을 불며 돌아왔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뚱해 있는 거야?
펠릭스는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는 홍당무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노래라도 부르라는 거야? 약이 오른 홍당무가 형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참새를 잡았으니까 다행이잖아. 오늘은 내가 잡았으니까 내일은 내가 잡으면 되잖아. 채, 내일이라고? 내일 아빠가 엽총을 안 주시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지금 다른 참새를 찾아보자. 안 돼, 오늘은 너무 늦었어. 대신에 참새를 내 호주머니에 넣고 가게 해줄게. 펠릭스가 큰 인심이나 쓰는 척 뻐기며 말했습니다. 홍당무는 참새 때문에 주머니가 불룩해지자 좀 전의 불만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홍당무와 펠릭스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의 방문. 드디어 방학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합승 마차의 방울소리가 들리자 르픽 부인은 펠릭스와 에르네스틴을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홍당무는 엄마가 자신도 안아줄 것이라 기대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사한 작별 인사말도 생각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르픽 부인은 끝내 홍당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홍당무는 슬픈 마음을 감추려고 일부러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홍당무가 의젓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징그럽게 어머니가 뭐니? 형이나 누나처럼 엄마라고 불러. 아직 코올리게 주제에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다니. 르픽부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홍당무의 이마에 딱 한 번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홍당무는 학교 생활이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홍당무는 머리가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1등도 할 수 있었지만 통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선생님들의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톱 밑의 때 때문에 야단 맞는 것 말고는 다른 말썽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르픽 씨가 갑자기 학교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르픽 씨는 아이들을 놀라게 해주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기온문 앞에서 뒷짐을 진 채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르픽 씨를 보자 홍당무와 펠릭스는 신이 나서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빠가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홍당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보구나. 홍당무는 다정한 말로 대꾸하고 싶었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픽 씨에게 입 맞추려고 발돋움을 했습니다. 홍당무의 입술이 리픽 씨의 턱 수염에 닿자 리픽 씨는 홍당무를 피하듯이 머리를 뒤로 획 젖혔습니다. 홍당무가 다시 리픽 씨의 뺨에 뽀뽀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리픽 씨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펠릭스 형에게는 다정하게 뽀뽀해 주시면서 나는 피하시는 거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홍당무는 슬퍼졌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너희들에게 점심을 사주었을 텐데 너희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일요일에 다시 오마. 르픽 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펠릭스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디 정말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 홍당무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입술을 쑥 내민 채 르픽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르픽 씨가 아예 손을 내밀어 홍당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당무야, 내 눈을 찌를 작정이니? 뽀뽀를 하려면 내 귀에 꽂고 있는 펜대를 치워야지. 아, 아빠 죄송해요. 늘 꽂고 있어서 펜대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아빠 저는 기뻐요. 아빠가 무엇 때문에 저를 멀리했는지 알았거든요. 홍당무는 마음이 놓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싱거운 녀석. 나를 내꾼으로 만들 뻔해놓고 웃음이 나오냐? 아니에요, 아빠. 다른 일 때문에 웃는 거예요. 또 제멋대로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르픽 씨와 펠릭스는 계속 웃고 있는 홍당무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홍당무와 아빠가 주고받은 편지. 아빠, 방학을 하면 다시 낚시 다닐 생각이 매우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즐겁지 못해요. 넓적다리에 종기가 나서 몹시 아프거든요. 간호사 누나가 매일 약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종기가 곪아서 터지면 깨끗하게 낫지만 자꾸 조그만 종기들이 생겨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사랑하는 홍당무야, 너는 교리 문답 공부를 하고 있으니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뿐만이 아니라는 걸 잘 알 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지만 아무 불평도 하지 않으셨단다. 너도 용기를 내렴. 아빠, 기쁜 소식이에요. 어금니가 또 하나 났어요. 아직 이르긴 하지만 이건 분명히 사랑니예요. 사랑니도 저를 닮아 조숙한가 봐요. 착하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홍당무야, 내가 사랑니가 나올 무렵 내 이 한계가 흔들리더니 어제 결국 빠지고 말았단다. 내 이가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내 이는 하나씩 빠지게 되겠지?
어쨌든 우리 가족의 치아수는 변함이 없는 셈이구나. 아빠, 어제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자크 선생님의 생신이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대표로 뽑아서 제가 선생님께 축사를 하기로 했어요. 대표로 뽑힌 게 자랑스러워서 군데군데 라틴어까지 섞어가며 아주 긴 연설문을 준비했어요. 라틴어 시간에 자크 선생님이 제 쪽을 보지 않는 틈을 타 교단으로 갔어요. 그리고 연설문을 힘차게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읽기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냉큼 내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저는 정신없이 제 자리로 도망쳐 왔어요. 친구들은 모두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죽이고 있고요. 아빠,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당무야, 내가 좀 더 잘하면 세상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역할이 있는 법이지. 선생님이 교단에 서시는 것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지 내 연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아빠 보세요. 아빠 며칠 전에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는 로그리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제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아주셨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참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앉으라는 말씀은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이 잊으신 걸까요? 아니면 예의를 모르시는 걸까요?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홍당무야, 저번에 자크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고 불평하더니 이번엔 로그리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투덜거리는구나. 너는 아직 어린데도 어른 대접이 받고 싶은 거냐? 어른이 하시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면 못 쓴단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가 워낙 작아서 선생님이 내가 앉아 있는 걸로 착각하신 것 같구나. 아빠, 이번에 파리에 가신다고요? 부탁이 있어요. 책을 몇 권 사다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몽땅 외울 정도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은 볼테르가 쓴 앙리아드와 루소가 쓴 신 엘로이즈예요. 파리에서는 책값이 아주 싸다고 들었어요. 부탁드릴게요. 홍당무야, 내가 말한 작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너도 할 수 있단다. 너도 글을 써보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좋지 않겠니? 홍당무야, 오늘 아침에 온 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단다. 몇 번이나 읽어보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구나. 내 편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단다. 평소와 글씨체도 다르고 날짜도 받는 사람 이름도 없더구나. 더구나 한겨울에 갑자기 봄 이야기를 하다니 목도리라도 사달라는 거냐? 보아하니 아빠를 놀리고 싶었던 모양인데 결국 놀림당한 것은 너 자신인 것 같구나. 이 일로 너를 너무 나무라지는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아빠, 지난번 편지는 아빠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아빠가 이상하게 느끼신 것은 그게 시였기 때문이에요. 자니? 자지 이제. 40분이나